한 번 만났을 뿐인데 왜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날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혹은 우연한 만남에서 딱 한 번 마주친 여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일하다가도 걷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한 번 만났는데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한 번 만난 여자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모? 몸매? 아닙니다. 물론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진짜 답은 감정의 교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내는 여성. 그런 여성이 남자의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최근 4,060대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 만난 여성 중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을 때 1위가 대화가 편했다였고 2위가 감정적으로 통했다. 3위가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이 들었다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외모나 몸매는 5위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10가지 포인트는 모두 이런 감정적 교감에 관한 것입니다. 화려한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와 젊음으로 어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면의 성숙함, 감정적 깊이, 인간적 매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성분들께는 왜 특정 여성이 계속 생각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릴 것이고, 여성분들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번의 만남 후에도 계속 떠오르는 여성의 비밀 10가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대화의 리듬입니다. 52세 김성호 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한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그녀와 30분 정도 대화했을 뿐인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자꾸 생각나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대화가 정말 편했거든요. 대화의 리듬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 속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말합니다. 현명한 여성은 상대방의 속도에 자신을 맞춥니다. 상대가 빠르게 말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반응하고 천천히 말하면 여유롭게 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둘째, 말과 침묵의 균형을 잡습니다. 어떤 여성은 너무 많이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지 않죠. 반대로 어떤 여성은 너무 조용합니다.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리듬을 아는 여성은 다릅니다. 적절히 말하고 적절히 듣고 적절히 침묵합니다. 48세 박준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지난달 골프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간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도 편했어요. 그 균형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흥분해 있는지, 차분한지, 피곤한지, 즐거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무거운 주제는 피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해 있으면 함께 에너지를 나누며 대화합니다. 차분하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감정 읽기 능력이 있는 여성과 대화하면 남성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5세 이동욱 씨는 회사 행사에서 만난 협력사 여성 직원을 잊지 못합니다. 식사 자리였는데 제가 그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떠들어대는데 그분만 제 상태를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오늘 많이 바쁘셨죠? 라고 물어보시더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너무 편했습니다. 이동욱 씨는 그 후로도 그 여성이 자꾸 생각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위로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화 리듬을 맞추는 구체적 방법. 상대방이 말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랬구나, 정말. 그래서? 같은 짧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리듬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합니다. 질문과 대답의 균형을 맞춥니다.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함께 웃고 진지하면 함께 진지해집니다.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대화의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여성, 그런 여성과 대화하면 남성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 대화가 생각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거리감입니다. 49세 정우성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쉬워요.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적절한 거리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를 조절합니다. 대화할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대략 팔 하나 정도의 간격입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거리죠.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요. 둘째, 감정적 거리를 조절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 이혼했어요. 요즘 우울증이 있어요. 같은 무거운 이야기는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날씨, 뉴스 같은 이야기만 하면 그냥 아는 사람 수준에서 끝납니다. 현명한 여성은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첫 만남에는 가벼운 취미, 관심사 정도. 두 번째 만남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일상. 세 번째쯤 되면 좀 더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눕니다. 셋째, 연락의 빈도를 조절합니다. 한 번 만난 후 매일 연락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도 관계가 흐려집니다. 적절한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요. 실제 사례입니다. 57세 한상철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은 적당히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너무 친한 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죠. 그냥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시더라고요. 등산 후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개인적인 것도 조금 나누시되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주말엔 보통 이렇게 지내요. 정도의 일상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 뒤에 단체 카톡방에 등산 사진을 올리시며 다들 수고하셨어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는 않으셨고요. 신기하게도 그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한상철 씨는 다음 등산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여성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거리감을 유지하는 구체적 방법. 첫 만남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도 피합니다. 악수 정도는 괜찮지만 팔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결혼하셨어요? 보다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가 더 안전합니다. 연락할 때는 답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되실 때 답장 주세요 같은 여유를 줍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그때 맞춰서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눕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여성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51세 박민수 씨는 말합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이 제 이야기를 정말 궁금해하며 들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심 어린 관심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듣는 겁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듣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며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둘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요즘 좋은 클래식 콘서트 있던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기억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정말 내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셋째, 형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그 같은 질문은 형식적입니다. 누구나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주말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그 같은 질문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46세 김현준 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에 정말 집중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며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언제부터 관심 가지셨어요? 하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식적인 "아, 그래요?" 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진 취미 요즘도 하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김현준 씨는 그 여성과 지금 연인 관계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구체적 방법. 대화할 때 핸드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은 후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다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보다 감정을 궁금해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언급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심 어린 관심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궁금해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미소입니다. 54세 최준호 씨는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계속 생각나요. 얼굴이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닌데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란 무엇일까요? 첫째,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웃습니다. 아무 말에도 웃고 재밌지도 않은데 웃고 긴장해서 웃습니다. 이런 미소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짜 매력적인 미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입니다. 정말 기쁠 때, 정말 재밌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할 때 나오는 미소죠. 둘째, 눈이 함께 웃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런 미소는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눈도 함께 웃는 미소는 다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미소. 그런 미소가 진짜 따뜻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웃고 따뜻한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럽게 미소 짓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미소를 거두는 겁니다. 항상 웃는 것도 전혀 안 웃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미소, 그것이 매력적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0세 윤성민 씨는 회사 세미나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세미나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제 농담에 정말 자연스럽게 웃으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웃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이겨냈죠. 뭐하고 가볍게 넘기니까 다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계속 생각나요. 웃는 모습이 정말 편안하고 따뜻했거든요. 윤성민 씨는 다음 세미나 때 그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지금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방법.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정말 재밌거나 기쁠 때 웃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미소를 확인해 봅니다. 눈도 함께 웃는지 자연스러운지 체크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미소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면 미소도 편안해집니다. 미소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기억 속에 남습니다. 5번째 비밀은 칭찬입니다. 48세 강대현 씨는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정말 적절하게 칭찬하시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과하지도 않고 형식적이지도 않고 딱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이었어요. 적절한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멋지세요 보다는 오늘 넥타이 색상이 정장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요가 더 좋습니다. 대단하세요 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신 게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가 더 좋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이 사람이 나를 자세히 관찰했구나, 진심으로 칭찬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외모보다는 내면을 칭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보다는 말씀하시는 게 차분하고 신중하세요가 더 좋습니다. 키가 크시네요 보다는 다른 사람 배려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가 더 좋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외모 칭찬보다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칭찬을 더 기뻐합니다. 셋째, 과하지 않게 칭찬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정말 최고세요. 완벽하세요. 그 같은 칭찬은 부담스럽습니다.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좋으시네요, 인상적이에요 정도의 절제된 칭찬이 더 진심 어리게 들립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3세 이성준 씨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제가 책에 대한 의견을 말했는데 그분이 그런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인 좋은 의견이에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셔서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하고 칭찬하셨어요. 똑똑하세요 같은 평범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내면적인 칭찬이었죠. 과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준 씨는 그 여성이 계속 생각났고 다음 모임에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적절한 칭찬을 하는 방법. 상대방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태도 등에서 칭찬할 점을 찾습니다. 정말 너무 완전 같은 과장된 표현은 줄이고 한 것 같아요, 하시네요 같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외모보다는 행동, 태도, 생각, 선택 등을 칭찬합니다. 칭찬 후에는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칭찬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6번째 비밀은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55세 정상훈 씨는 말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면 긴장이 풀려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편안한 분위기란 무엇일까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실수를 가볍게 넘깁니다. 상대방이 말을 더듬거나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라. 하면 천천히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하며 기다려줍니다. 이런 태도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불완전함도 보여줍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같은 솔직함이 상대방의 긴장을 풉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7세 박성호 씨는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지명을 잘못 말했어요.
프랑스 베르사유를 베니스라고 착각해서 말한 거죠. 좀 창피했는데 그분이 베르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자주 헷갈려요 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획 없이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고 판단했지만 그분은 그것도 여행의 재미죠. 저도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하며 공감해 주셨어요. 그분과 대화하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박성우 씨는 그 후로도 그 여성이 자꾸 생각났고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요. 대신 그런 관점도 있네요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대화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가볍게 나눕니다. 저도 그런 실수 자주 해요. 웃으며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여성과 함께 있으면 남성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함은 매우 강력한 매력입니다. 7번째 비밀은 신비감입니다. 51세 김도훈 씨는 말합니다. 첫 만남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분보다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분이 더 매력적이에요. 적절한 신비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과거, 가족, 직업, 취미, 고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집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매력적입니다. 질문에 모두 상세히 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미소만 짓거나 비밀이에요 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여유가 신비감을 만듭니다. 셋째, SNS에 모든 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로 일상을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올리면 직접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적당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신비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9세 조민석 씨는 미술 전시회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첫 만남에서 그분은 자신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답은 하셨지만 간단하게만 하시고 대신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죠. 제가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정도로만 답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SNS를 찾아봤는데 전혀 개인적인 사진이 없었어요. 가끔 풍경 사진이나 책 사진 정도만 있었죠.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조민석 씨는 그 여성을 더 알고 싶어졌고 다음 전시회에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방법. 질문받으면 핵심만 간단히 답하고 모든 디테일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관계가 깊어진 후에 조금씩 나눕니다. 때로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하며 기대감을 만듭니다. SNS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은 드러내되 일상의 모든 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신비감은 궁금증을 만들고 궁금증은 관심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주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8번째 비밀은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54세 송재현 씨는 말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이 계속 만나고 싶어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첫째, 불평과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다 불만이에요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도 좋은 점도 있죠, 이런 면은 괜찮더라고요 같은 긍정적인 면을 찾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지만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둘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같은 긍정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셋째,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을 거예요.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2세 한동석 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날 비가 와서 테니스를 못 치게 됐어요. 다들 왜 비가 와, 오늘 망했네 하고 불평했는데 그분만 그럼 우리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이런 것도 좋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예요 라고 했더니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동석 씨는 그 후로도 그 여성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는 방법. 대화 중에 부정적인 주제는 짧게 끝내고 긍정적인 주제로 전환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공감한 후 그래도 한 점은 다행이네요 하며 긍정적 면을 찾아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헤어질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9번째 비밀은 자신감입니다. 50세 윤태식 씨는 말합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자신감 있는 분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자신감 있는 태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별로인데 같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면에서 자신 있어요. 저는 이걸 좋아해요 하며 자신을 긍정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대우받습니다. 둘째, 의견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좋아요 하며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하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며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셋째, 거절할 줄 압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조금 불편해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며 경계를 지킵니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8세 최원석 씨는 와인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 장소를 정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데나 좋아요. 다들 편한 곳으로 하며 우유부단했어요. 근데 그분만 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와인도 좋거든요 하며 분명하게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차 가자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관리를 확실히 하시는구나 싶었죠.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자신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최원석 씨는 그 여성이 계속 생각났고 다음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 자기 비하 대신 자기 긍정을 연습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괜찮아요. 선택의 순간에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감은 오만함과 다릅니다.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10번째, 마지막 비밀은 따뜻한 배려입니다. 53세 임준영 씨는 말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배려심 많은 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따뜻한 배려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것도 챙깁니다. 춥지 않으세요? 목마르시죠?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같은 작은 관심을 보입니다. 큰 제스처가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배려하는 겁니다. 셋째, 부담 주지 않는 배려를 합니다. 과한 배려는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자연스럽게 배려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나서기보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며 여유를 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1세 강수진 씨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기억합니다. 등산 중에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잠깐 쉬었다가요. 전망도 좋고 하며 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하고 대놓고 물어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산 후 식사할 때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고 메뉴 고를 때 여기는 안 맵다던데 하며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셨어요. 헤어질 때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하며 따뜻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수진 씨는 그 후로도 그 여성이 계속 생각났고 다음 등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방법.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표정, 몸짓, 말투에서 불편함이나 필요한 것을 파악합니다. 하실래요? 하고 제안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려합니다. 헤어질 때 조심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따뜻한 배려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의 만남 후에도 계속 떠오르는 여성의 비밀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대화의 리듬을 맞춘다. 마이너스 상대방의 속도와 감정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마이너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편안한 거리를 지킨다.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다. 마이너스 형식적이 아닌 진짜 관심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마이너스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 적절한 칭찬을 한다. 마이너스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마이너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안전함.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한다. 마이너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한다. 마이너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긍정적 분위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마이너스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균형. 따뜻한 배려를 보인다. 마이너스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세심한 마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진심입니다. 화려한 기교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 진심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10가지를 억지로 연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티가 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이 10가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게 대우받습니다.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이 10가지 중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용기 내어 다가가세요. 인생의 후반부, 이제는 솔직할 때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만남, 따뜻한 관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